상대식,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내용, 결석한 분들에 대해서 짧은 문장을 간단하게 보세요. 무엇이 가는지 공부했습니까? A형을 일반 및 산업화인도. 그렇죠. 박수 주세요. 상대식. 결석하신 분들 무엇이 가는지 이해되시죠? 페이어를 산업 및 일반 관리요, 혹은 일반 및 산업 관리론에 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페이어에 못지않게 우리 고전 인사조직 관리 분야에 정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막스 웨버의 여러분이 가장 주관심 분야들 중에 하나인 반려재론에 관한 학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 시간에 살펴본 페이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30년간 1년도 하기 힘든 그 CEO 자리를 30년간 유지해온 아주 정말 입지전적인 성공한 기업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30년 동안의 CSF라는 이 강사회사에서의 제너럴 매니저, CEO로서의 자기 경험담, 성공담을 한 편의 논문,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 편의 단행본으로 이제 펴내문해서 이런 유명한 고전주의 조직 인사관리 학자를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 웨버라는 사람은 전혀 또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맥스 웨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맥스 웨버는 이 1800년대에 태어나서 1920년대에 생을 나온 분인데 독일의 유명한 건물가이면서도 정치가 있고 동시에 경제학자인 사람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아주 사회학이 아주 정말 특이한 특출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스웨바의 2년형 관리제 혹은 2~3년 관리제에 관한 시간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이 전문 분야가 있지만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 막스 웨버, 맥스 웨버는 세계적인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이 아주 정말 심오한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항상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관한 제반 이 문제들, 난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순서가 정치, 경제, 사회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는데 서구 사회에 가면 순서가 뒤바뀝니다. 항상 사회, 소셜, 폴리티컬, 정치, and economic context of public administration. 이 행정학의 사회학적인, 정치학적인, 경제학적인 문제에 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성의 빈도, 중요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어디 제일 최근한 정치지. 이놈의 정치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이와 같은 식으로 순서가 전개되는 데 비해서 서구 사회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소셜, 사회적인, 폴리티컬, 정치학적인 and economic problems of this country 우리 나라가 직면한 이 사회학적인, 정치학적인, 이 경제적인 문제를 how to cooperate, how to cope with it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가면 좋을까요?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달라요. 사회가 보다 더 큰 범죄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이 정말 심오한 부분이에요. 그와 같은 이 사회학이 아주 정말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막스웨버. 이 사람이 남긴 업적은 뭐 정치, 경제, 행정, 철학, 사회 분야에서 아주 단호할 만한 업적을 남긴 입지전적인 학자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행정을 아주 전문적으로 전문한 사람도 아니고 이것저것 다 하신 분이니까. 또 페이건처럼 뭐 CEO로서의 어떤 발명할 만한 경영성과를 이어가지고 성공한 CEO로 성공한 기업가를 인정받는 사람은 아닌데 왜 이런 관료제론이라는 것을 배워서 이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를 우리에게 어떻게 인정했느냐 이런 것은 참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만한 일인데 학자가 하는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학자. 그래서 이 사람은 CEO로서의 경험을 주나
머리가 좋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행정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학자니까 머릿속에 이제 상상력이 대단하겠죠. 상상, 아이디어, 이상적인 걸 그려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학자니까 자기의 그 여러 분야에서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졸업해서 다 취업하는 건 아니지만 동현 씨가 창업을 해서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만든다면, 뭐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만든다면, 기프트샵을 하나 만든다면, 아니면은 뭐 국어 공부 시험을 쳐서 승진을 거듭해서 나중에 국장이 되면 또 나중에 퇴임해서 선거에 나와서 의원이 되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어진다고 하면 자기가 담당하고 맡게 되어서 그 조직을 어떻게 하면은 기가차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관리 운영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본 거야. 골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공방에 앉아서 연구실에 앉아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 100명 직원을 둔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 아니면은 500명의 직원이 일하는 구청의 구청장이 되었다.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은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몽쉘통통이라는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자리에 선출이 됐다고 하면 이 몽쉘통통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내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무한한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을까? 이걸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거든요. 내가 제너럴 모터스라는 큰 비슷한 자동차 회사 직원 560명을 고용한 회사의 CEO나 주인이 됐을 경우에 이 자동차 회사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운영해서 세계의 우뚝 설 수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로 내가 키워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만하죠. 여러분이 사장이 됐다. 500명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사장들이 되고 성공해가지고 롯데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사장 될 수가 있죠. 한 5, 60억 로또 당첨이 되면 회사를 만들면 되잖아요. 회사를 만들면 되죠. 그럼 어떻게 회사를 내가 이제 돌릴 것이냐에 관한 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타입 오브 뷰로크래시, 이 관료제적인 조직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제대로 된 법과 룰과 규칙에 의해서 잘 작동되어지는 조직 형태를 관료제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장의 오너, 주인의 입맛대로 돌아가는 회사는 관료제라는 조직명이 지금 붙일 수가 없어요. 관료제라는 것은 뭐냐? 어떤 거냐? 룰과 규칙, 법규에 의해서 돌아가는 회사. 누군가 여기에 승진을 시킬 때 주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승진시킨다든지 혹은 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회사는 관료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취업하면 괴로워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항상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인의 선호대로 여러분이 근무해야 하는 기계에 나서 속에 불과한 역할을 하게 되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관료제적인 형태를 띈 조직에 여러분 입사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에 관료제적인 성격을 지닌 조직기관 단체에 최소한 여러분이 직장을 잡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럼 관료제적인 형태를 지닌 조직 회사는 어떤 것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 소유주의 입맛대로 사장의 취향대로 돌아가는 중국식의 회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승진을 시키거나 채용을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연봉을 정할 때 정해진 그 회사의 보상, 연봉, 승진, 그 다음에 채용, 룰과 규칙에 입각을 해서 회사를 돌리는 형태를 띈 조직기관 단체를 관료제라고 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승진을 할 때도 룰에 잘못 보이고 잘 보이고 이거보다 승진 규칙, 룰에 따라서 여러분이 승진되어질 수 있고 하는 회사에 가시게 되면 좋겠죠. 연봉을 정할 때도 사장의 마음대로 그냥 당신은 이번 연봉 2,500만 원, 저 미스터 김은 더 잘하니까 4,500만 원, 미스터 박은 더 잘하니까 5,500만 원. 그냥 중국식으로 일하는 게 더 지난 회사에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가 되려고 하면은 어떠한 원리 원칙 하에서 이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될 것이냐에 관해서 지식이 풍부하니까 회사 경험은 그게 없지만 또 공무원 경험은 없지만 학자니까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의 그 부상을 발표를 한 게 막세와의 2년면 관료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뭐 회사 만들어가지고 돌리려면 뭐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첫째, 조직의 이계 질서를 하기 위해서 경쟁적인 조직 형태를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만 되시면, 부총장이 되시면, 대통령이 되시면, 그 모든 공공기관 단체의 그 조직 형태를 개청제적인 이계 서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이제 첫째 원칙으로 제시한 겁니다. 그거 외에 뭐 다른 도리가 없잖아요. 개청제적인 이계 서열이 잘 갖추어진, 완비되어진 조직 형태가 되도록 만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시사가 제한 사항이에요. 다 같이 복사하는 것입니다. 하이어라키. 진정적인 이해주세요. 만들도록 하세요. 그럼 사장이 사장. 밑에 이제 부장은 몇 명을 볼 것입니다. 그다음 또 부장 밑에는 과장은 몇 명을 볼 것입니다. 또 과장 밑에는 계장은 몇 명을 볼 것입니다. 계장 밑에는 몇 명의 사원을 볼 것인 거예요. 요걸 잘 구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명의 부장이 몇 명의 과장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구상할 것입니다. 또 한 명의 과장은 몇 명의 회장을 컨트롤하도록 구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장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큰 조직 단위에서 이렇게 이제 부산시청 하에서도 징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국에 근무를 하니까 사회복지국에 가면은 또 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 이런 식으로 또 징계적인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또 사회복지 과장한테 가더라도 과장 밑에 몇 명의 회장이 될 것입니다. 또 이 회장 밑에 몇 명의 직원이 될 것입니다. 해서 각자의 그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 대칭대칭의 원칙에서 분업화 시켜야 됩니다. 분업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분업화 시켜서 철저한 자기의 임무와 역할이 뭔지에 관한 그 규정이 되어지게 하고 자기에게 주어지게 되는 일을 철저하게 분업화 시켜가지고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분란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목적이 잘 달성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법규에 의한 신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직 운영을 하도록 하세요. 법규, 법로, 법에 관해서 했죠.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은 우리 현대적 개념이고 이 시기에는 그만큼까지 발전을 하지 않았던 시기예요. 어쨌든 개념은 비슷하겠지. 법대로 하는 법대로 사람 마음대로 오너의 입맛대로 주인의 뭐 그때그때 취향대로 회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는 곧 망하게 되어진다. 조그만 회사일 때는 그게 가능하죠. 한 10명 미만이 10명 미만의 회사일 때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 조직이 어느 정도 이제 커지게 되어지면은 모든 조직 운영은 법규에 의해서 법과 규율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도록 하자. 룰과 규칙, 법규, 룰, 로라는 것은 규칙이죠, 규칙. 룰,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레귤레이션, 규제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규제적인 성격이 많죠. 금지하는 게, 여러분, 이러이러하게 하시면 몇 년 징역형을 사게 됩니다. 이러이러하게 하시면 얼마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러이러하게 하시면 그 지간의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레귤레이션, 규제하는 거죠. 너무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법규, 룰과 규칙, 규는 규제하는 사항들,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조직의 권리를 하면 이러이러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해서 좋은 행위를 하면 상을 주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 사항을 위반하면 거기에 따르는 벌칙을 주도록 하라. 당근과 치치가 사도록 하라는 그 근본 바탕 이념이 되어질 수 물론 있겠죠. 그래서 rules and regulation 시험 많이 나옵니다. ABCRONS 룰과 규칙에 의하여 조직이 돌아가는 형태가 되도록 여러분이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룰과 규칙 중국식으로 그때그때의 기본 취향, 감성 그 사람의 선호 또 그 사람이 그때그때 욕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그 회사에 정해진 룰과 규칙대로 이것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세번 제시를 한 거예요. 원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는 다 생각하실 수가 있으시죠? 행위가 있으니까.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회사를 만들면 좋을지에 많아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보고서를 50페이지 미만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하면 그건 할 수가 있잖아요. 배열 이론 배웠잖아요. 배열의 것을 일단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되죠. 배열이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세 번째는 똑같은 얘기가 분업, 디비전 오브 레이버, 분업을 시키고 모든 일을 분업을 시키고 알아서 다시해서 일을 공평하게 주지 말고 딱딱 나누어가지고 돈 내기 시키도록 당신은 요구하셔가지고 또 우리 진욱 씨는 이걸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분업을 시키고 전문화 시키도록 해요. 전문화. 모든 일을 전문화 시키도록 해요. 사회복지 업무면 사회복지 업무에 맞도록 일을 사회복지 분야에 일을 전문화 시키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보건행정, 위생행정 이와 같은 식으로 세부적으로 전문화되어 지휘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사회관리 전문화시키도록 전문화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문서주의. 그래서 모든 회사의 중요한 사항들은 문서로서 작성해서 문서로서 기록에 남기도록 말해주세요. 문서주의. 문서로서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되어질 수는 없지만 가능한 모든 것은 다 문서로 생성을 해서 문서를 생성시켜가지고 그 문서를 보관, 보존, 폐기, 이관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간에 그 문서에 의한 공부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런 것이 주요한 네 번째 이사를 제한 사항이에요. 문서를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서 모든 일은 말로 하면 안 된다. 말. 계약하지 못하라. 문서를 모든 행사 기관에서 행사를 여러분이 할 때에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해서 말로 하세요. 그 다음에 행사 잘했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서로 여러분이 한 행위에 대한 기록이 남도록 하라. 공무원들이 한 행위가 기록이 남도록 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문서지. 어쨌든 네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수리시 뭡니까? 네 가지 4대 요소, 이 이상형 관료제의 주요한 4대 요소, 조직을 잘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이게 질서가 잡힌 조직 체제를 만들라. 조직이 룰과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조직 기관 단체가 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회사가 만들어지면 모든 관련 문제 업무를 분업화시키고 전문화시키세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문서로서 이루어지게 하는 행정, 경쟁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이 네 가지가 중요한 4대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왜 하느냐,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아까운 등록금을 투자해서 수업 시간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다들 이제 졸업을 하시게 되면 졸업이 이제 있고 또 취업을 하시는데 주로 취업을 하시는 주로 관료제적인 조직에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관료제적인 조직. 관료제적인 조직의 특징은 제가 이미 앞서 얘기했습니다. 관료제적인 성격을 띈 조직기관단체에 취업하게 되는 이 늦은 시간에 귀중한 학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제적인 조직에 여러분 입사를 하시려고 하면 관료제적인 조직이라는 것이 뭐 어떤 조직이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특성을 지닌 조직이냐를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료제적인 조직에 취업하려고 하시는 거 맞죠? 희영 씨는 군복무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게 안 들립니다. 그 어디에서 공동하셨죠? 해군 본부에서 했죠. 대한민국 해군 본부 이거는 진짜로 전형적인 너무나도 전형적인 관료제 중에서도 더더욱 전형적인 관료제적인 조직기관 단체죠. 대한민국 해군 대통령 밑에 해군 참모총장 밑에 기영 씨가 제일 이 국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대를 하고 온 그 최하위 단위에 해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조직들이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고 있는 건 모르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군생활 하시는 분은
누구보다도 이런 설명 안 하더라도 잘 알고 있지. 관료제적인 조직, 대한민국 육군, 해군, 공군 가장 전형적인 관료제적인 조직이죠. 그 조직을 어떻게 돌립니까?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밑에 각 별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신병훈련소에서 교육받고 입소한 그 군인들이 이르기까지 징계적인 조직 형태를 이루고 또 이 모든 군 운영이 룰과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하고 또 업무를 분담을 시켜가지고 전문화시키고 다 보직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모든 중요한 일은 문서로서 처리되지도록 하세요. 그런 경우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결국에 그러면 그거는 다 아는 얘기인데 뭐 때문에 하느냐? 여러분이 다 이제 관료제적인 조직에 취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또 이제 취업을 한 이후에는 그 조직의 기관단체의 당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 공무원 되어서 그 공무원을 정년 퇴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사회복지사로 들어가서 사회복지사로 정년 퇴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최소한 사회복지관에 간장을 하고 퇴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몽실통통 종합사회복지관에 간장을 하고 퇴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퇴임할 수는 없잖아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으로 퇴임할 수는 없잖아요. 국장까지는 올라가야 되니까. 여성은 특히 여성이시들입니다. 부구청장, 부시장까지는 올라가야지. 여성 부시장. 대인산대학에 배우시면서. 그리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부터 이게 서열에 잘 여러분이 순응할 수 있는 적성을 키워야 됩니다. 누가 위에 사람이 지시 명령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사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러분 그것이 물론 부당한 지시사항 명령이고 물론 여러분이 따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요즘 부당한 지시 내리는 상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리다는 큰일 나지 이번에 상사가 수비한테 와서 부당한 룰과 규칙에 어긋나는 지시를 하는 상사가 요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잘 못습니다. 그래 하다가는 그 상사 단번에 옷 벗어야 돼. 미개 취하게 되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상사가 내리는 지시사항 미개 서열에 어긋나는 지시는 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윗사람이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사항, 부탁하는 사항 잘 따라줄 수 있는 적성을 길러야 여러분이 부구청장까지, 국장까지, 구청장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위에서 뭐 지시 명령을 하는데 여러분의 기분대로 기분 좋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해서 기분 좋게 해주고 여러분 부부싸움이나 친구와 뭐 다툼이 있고 난 이후에 출근을 했을 때 사장이나 구청장, 시장이 무슨 지시를 내리면 못마땅한 표정으로 여러분이 거기서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출세 못한다. 좋은 연봉 받을 수 없다 이뿐 말이에요. 적성을 기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관료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관료, 요로크레트, 관료 공무원을 뭘 하느냐? 공무원을 한마디로 관료라고 해요. 관료, 요로크레트 저것이 요로크레트 관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고급 관료가 되기를 원하신다. 고급 관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조직의 이계 질서에 잘 순응할 수 있는 적성, 역량을 길러야 된다. 이게 안 맞으면 공무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개인적인 개성, 자유, 또 나의 어떠한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공무원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대통령은 해도 되겠지, 정치인은 해도 되겠지만 관료주의라는 이 관료제 사회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 위계 질서에 잘 순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힘들어요. 조직에 사세요. 주말 오후에 신고 행사했으니까 나오세요 하면 개인 이익을 전체 이익에 종속시킬 수 있어야 되는 적성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공무원이 성공할 수가 있지만 공무원 적성이 안 되는 사람은 나는 위에서 지시 명령하는 거 안 맞다! 맞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잘 맞출 수 있는 적성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꼭 선천적으로 그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적성이 선천적으로 누가 시키고 지시하고 하는 선천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는 적성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다 창의적인 직업을 여러분이 가져가지고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가지고 그 분야에 성공하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여러분 목표를
계속해서 수정해 가야 됩니다. 죽어도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맞으면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해보면서 이게 나의 적성에 안 맞다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규에 대한 지배에 여러분이 잘 수능에 할 수가 있어요. 룰과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여기 룰과 규칙을 다 잘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행정전공에 다들 오실죠. 그런데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어떠한 룰과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10사람을 놓고 보면 준법정신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준법정신이 한 중인 정도의 사람이 있고 준법정신이 아주 약간 하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관리 감독 안 하면은 무슨 위반되는 행위를 밥 먹듯이 할 성향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공무원 되면 그 공무원 합격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룰과 규칙을 잘 지키는 적성에 안 갖춰진 공무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곧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곧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첫반이 룰과 규칙 뭐 대강 이거는 위반해도 괜찮아. 별거 아닌데 보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되어서 논란이 처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룰과 규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성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야 됩니다. 기록씨 맞아요. 기록씨는 그와 같은 적성이 잘 되어 있죠. 규칙 잘 지키시더라고요. 누가 보는 사람이 있든 말든 관리감독자가 있든 말든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열심히 잘 갈 수 있는 역량과 적성과 여러분이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업 전문화. 모든 일은 분업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뭔가 그 일을 맡았을 때에 그 일을 수행하시는 전문성을 여러분이 학교에 다닐 때 여러분이 습득을 해야 됩니다. 전문성, 스페셜리제이션, 전문, 스페셜리제이션. What are you majoring in? 전공이 뭐예요? 강남이 하면 What are you specialized in? 하면 뭘 전공하고 있습니까? 그 뜻이죠. What are you majoring in? Major. 혹은 What are you studying? 이게 다 당신 전공이 뭡니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동의어로서 major in 전공하다. My major is public administration. My specialty, 나의 전공은 public administration이고 여러분의 전공은 public administration입니다. I am specializing in public administration or I am majoring in public administration. I am studying public administration. 다 똑같은 말이죠. 영어 독해할 때는 똑같은 말을 자꾸 바꿔 쓰거든요. 어려운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어떠한 주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앞에 나온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걸 쓰면 안 되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당신의 전공에 관해서 에세이를 하나 쓰셔야 하면 너는 전공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이다 하는 거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I am majoring in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썼으면 그 다음에 나의 전공은 major 하면 안 되고 my specialty 그 다음에 나는 이러한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study 이렇게 자꾸 교체해서 한번 썼던 말 쓰면 안 된다. 다양성의 사회가 서구사회입니다. 동의어가 많죠. 동의어가 많은 이유는 한번 썼던 언어는 다시 그 문장에서 쓰지 마라. 좋은 문장이 되기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어가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동의어가 많지 않죠. 한 두세 개 이상 동의어가 없어요. 동의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과학적 관리 방식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의 사회가 있는 거예요. 다양성. 음료수 마시는데 누가 만들어냈던 음료수 만들어내면 안 되죠. 누가 다른 음료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문성을 지금 다들 잘 키우고 계시니까 행정학 전공을 무기로서 다 여러분이 무장이 된 상태에서 졸업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행정 전공했으니까 잘할 거 아니에요. 행정 전공했으니까 인사관리도 잘하실 거고 재무관리도 잘하실 거고 또 정부 체계로 관리도 잘하실 거고 또 지방자치 행정관리도 잘하실 거고 의정행정관리도 강남에 잘하실 수 있으시죠? 그 여러분 전공 분야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행정전공 학생들은 공무원이 되면 어떤 분야에 갖다 놓더라도 다 일을 잘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조직, 인사관리, 고객관리, 물자관리
정보 체계관리, 지방행정 자치관리 답을 잘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여러분은 일할 수 있는 행정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정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당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난 행정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y major is public administration, sir. 저는 행정이 전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문성은 정말 좋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전문화에서 전문 기술을 여러분이 쌓아서 공무원이 되도록 해야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었어도 성공할 수가 있다.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들어가셔서 취업에 하더라도 요즘은 배기지 못합니다. 배기지 못해요. 워낙 실력이 뒷받침 안 돼주면 일 줘도 못합니다. 왜 안 오세요? 왜 회사 안 가시면 겁이나서 못 가는 거야.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빼고 들어갔는데 뭐 가니까 회사 일을 뭐 하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컴퓨터도 제대로 못하고 하면 엑셀 던져주고 막 어려운 프로그램 던져주고 하면 이 주도를 못하니까 회사에 못 가고 다들 아시면 집에서 그냥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서주의 documentation. 문서가 왜 documentation. 교수님 왜 국어공무원 시험에 사회복지사 시험에 왜 국어 시험을 왜 칩니까? 국어 시험 안 치면 안 되죠? 네. 관리제 사회에서의 모든 업무는 뭐로 돌아간다? 문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혹시 공무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관리제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문서주의인데 문서. 모든 업무는 문서의 시작에서 문서로서 끝나도록 한다. 그리고 문서를 제대로 작성을 못하면 여러분이 큰일을 할 수 없겠죠. 모든 거 말을 잘해야지. 물론 말도 잘해야지만 중요한 것은 문서로서 다 작성을 해가지고 보관, 보존, 기간, 회의, 그 다음에 정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잘 그것이 작동 교육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공해야 되는데 문서 들어가자마자 제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기한문 작성하는 거죠. 기한문 작성하는 거.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한문을 중요한 것은 기한문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기한문에서 오늘 3월 25일자 우리 시립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서 큰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경우에 다 문서로 한다는 거죠. 문서로 해서 기한에서 결정받아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남은 시험부 대학 생활 동안 뭘 해야 된다? 문서 작성 역량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글 쓰는 역량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중간 기말고사 치잖아요. 여러분 기말고사 치고 하는 게 뭡니까? 글 쓰는 실력, 문장력을 키우는 거죠. 문장력. 근데 더 큰 자리에 가려면 보는 것이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문장력 테스트 아니에요. 글 쓰는 실력, 문장력. 그럼 여러분이 글 쓰는 실력을 이제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 동안 잘 써서 여러분 키워가야 된다. 글 쓰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 글 쓰는 거는 나하고 안 맞다. 나는 왜 이렇게 글 쓰는 실력이 없을까 하면 다른 거 하세요. 다른 거. 다른 거 여러분이 역량이 있으시잖아요. 물건 잘 팔 수 있는 세일즈 역량이 있으면 물건 바로 나가면 되지. 물건 바로 나가는데 뭐 글수가 필요 무엇입니까? 사교력 있고 신화력 있고 하면 물건 들고 나가서 세일즈 하면 되잖아요. 세일즈 해도 되고 그 외에 좋은 거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거 적성이 잘 맞으면은 이제 완전히 공무원의 목을 이제 걸고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서지. 그래서 이 문서의 작성, 그 다음에 보관하는 방법, 이것도 장난이 아니죠. 그 다음에 보존하는 방법, 이것도 큰 난제죠. 그 다음에 이제 보관에서 보존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이관이라고 합니다. 이관하는 과정. 그 다음에 쓸데없는 문서를 폐기하는 과정. 이와 같은 것이 문서의 라이프 사이클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서의 생성, 보관, 보존, 이관, 폐기 하는 일련의 일정 과정. 이걸 이제 문서
가요적인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었던 시대에는 간단해요. 그냥 타자기 한 개 갖다 놓고 수동식 타자기 갖다 놓고 자기가 구상하는 대로 찍어가지고 일하면 좋은데 지금은 컴퓨터 시대니까 보고서를 만들어내세요. 이래 하면 한글만 가지고 보고서 써내는 사람도 있고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데비어, 그 다음에 포토샵 등등 해서 막 수십 가지 동원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작성 기술이 막 사람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시대에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더 압박이 더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나이 든 사람 지금 한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쩔쩔쩔쩔 내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이 5, 60대 된 사람은. 교수님은 나이 50대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배워야 된다.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5.14를 배워가지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컴퓨터 공학 대학원에 가서 컴퓨터 석사 과정 했잖아요. 하니까 이래 하지. 그때 이거 안 했으면 지금 이거 못해가지고 국민학교 초중고등학교에 가면 한글 이상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겁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 보기에 일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명예퇴직하는 사람들 많죠. 못 따라갑니다. 스트레스 받고 학생들보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높은 역량을 이제 요구하게 되어진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이 4대의 요소의 입각한 적성을 우리가 이제 키워가야 되고 또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함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여기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수님 저는 안 맞은데요. 이거 안 맞은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내 적성에 딱 맞지 않는 사람은 그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자유인으로 태어날 때 피라미드형의 조직 체계하에 속박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또 룰과 규칙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누가 이게 룰과 규칙대로 구속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먹고 내 발을 학교에 걸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시죠. 내가 일단 룰과 규칙에 속박되어지고 제약받는 걸 원하는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죠. 한 번도 없죠. 또 본업 전문화 시키는 걸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딱 하도록 하셔야 돼서 전문화 해가지고 기계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본업 전문화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기계 속에 한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 속에 한 나사에 누가 하잖아요. 회사에 가면 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물론 있겠지만 다 싫어하잖아요. 글 쓰고 시험 치기 좋아하는 사람 없죠? 다 싫어하면 인간은 싫어하지만 나는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시면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년까지 보장받고 또 여러분이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일하시면 이게 맞은 사람 없다니까요. 안 맞더라도 맞춰가야 되는 게 최대한 많이 맞춰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안 맞다니까 이 맞는 사람 누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인간이라면 여기에 대한 거부감을 다 느끼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왜 이리 안 맞아야 되지? 공무원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 안 될 일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룰과 규칙대로 내가 습관을 시키면 되지. 룰과 규칙을 준수하는 습관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룰과 규칙대로. 그 다음에 글 쓰는 연습하면서 살아가면 되고 누가 지시 명령하면 나의 욕심, 욕망을 좀 버리고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의 취향, 스타일에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여러분이 할 때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아까 뭐 이게 안 맞은 사람은 가해장사 하라고 했는데 상승장사 하라고 했는데 그거 가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거 가더라도 역시 이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의경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 가르쳐적인 이 조직의 속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운명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냥 맞춰주면 되는 거지 뭐. 신경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적을 하면 적는 훈련 연습하면 점점 더 늘어나라. 여러분이
뭘 쓰면 쓸수록 점점 늘어나는데 기하면 그거 처음에는 어려운 거지만 10개만 해보면 그것이 뭐 어떤 건지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관리제 하이스의 업무의 특성은 뭐냐?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 똑같은 거, 매일 똑같은 거. 오늘 하는 일 다르고 내일 하는 일 다르고 오늘 높습니다. 이 지구상에 거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거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과가 바뀌면 조금 또 다른 업무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까이 있는 한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그 속성이 강한 소위 기관단체에서 우리는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지루해야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조금만 일을 하다가 이거 정말 실증나 짜증나 이건 아닌데 똑같은 일 2-3시간 시키면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할 때 토익 점수 높은 사람을 왜 요구하느냐? 그건 똑같은 걸 계속해서 하는 적성을 가진 사람이거든. 의학 영어 공부라는 건 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야? 단어 외우고 또 외우고 다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 왜? 의학이라는 건 왜 똑같은 거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큰 불만 없이 해갈 수 있는 역량이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이 4대 가수와의 이념적 가정제에서 이야기하는 이 요소들에 우리가 최대한 잘 맞춰 줄 수 있는 부흥해 갈 수 있는 우리 행정전공경사님이 되도록 합시다 라는 것을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서 5분간 휴식하고 다시 만나도록 수고했습니다.